법정에서 이렇게 읍소를 한번 하고 안 하고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진짜로 법정에 가실 일이 있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것들, 초보자분들이 법정에 왔을 때 저런 거는 좀 안 좋은데 라고 좀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한 5가지 추려봤고요. 그래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요, 일단 지각하면 안 돼요. 지각. 법정이 아마 처음이시다 보니까 이제 법원을 찾아오시는 것도 힘들 거고, 이 법정 찾아가시는 것도 좀 힘들 거예요. 법원이 약간 미로처럼 되어 있거든요. 법정마다 출구가 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원 와서 약간 헤맬 거 생각하셔가지고 최소한 10분에서 20분 어느 정도 좀 일찍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원이요,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면서 주차를 하신다면 30분 이상, 거의 1시간 가까이는 좀 일찍 오셔야 법원에 좀 제대로 출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각하게 되면은 법원은 노쇼 할 수 없고 기다려주지도 않죠. 이렇게 불출석을 하게 되면 불출석을 한 그 법률적인 효과가 당사자들한테 그대로 돌아가요. 이게 바로 치명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노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불출석을 했을 때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약간 좀 다르기는 해요.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불출석을 했을 때 불이익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피고라면 어떤 답변서도 안 내고 했다면 무변론 자백간주라고 해가지고 답변서를 안 냈기 때문에 얻는 불이익이 있고, 또 원고의 경우에는 소장을 냈다고 하더라도 2회 불출석했을 때 취하간주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출석했을 때 법정의 효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렇게 소장 내고 또는 소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 제대로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다, 지각한다, 이런 거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진짜 애매한 사건들, 좀 어려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판단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 좀 하셔야 된다. 형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피고인으로 출석을 하는 걸 텐데,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로 출석 안 하는 거는 의미는 없어요. 사실 피해자가 출석하는 게 의무는 아니고 증인으로 채택되었을 때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피해자의 경우에 출석이 강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피해자는 법정에 가는 게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출석을 강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 나가야죠. 재판까지 나갔다는 거는 약식 재판에서, 벌금 사건에서 정치재판을 청구한 경우가 아닌 한 구공판 기소됐다는 경우거든요. 구공판 기소됐다는 거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거 징역 때릴 사건이니까 형사재판 열어주세요 라고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게 타당하다고 보아서 구공판 재판을 열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출석을 안 한다? 이거는 완전히 치명적이죠. 특히 공판기일 첫 기일에서는 증거의 인부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일이에요. 만약 피고인이 불출석한다?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있든 없든 무조건 출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늦고 지각하고 이런 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절대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좀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시라고 설명 좀 드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법정 예절을 지켜라는데요.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형사 피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진짜 문신 입고 막 형광 반바지 입고 가면은 판사가 보기에도 이상해 보죠. 지금 봐줄까 말까 고민 중인데 딱 인상만 봐도 이거 봐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상을 좀 맞춰 입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은 저같이 정장을 갖춰 입으면 좋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유니폼이 있다면 경찰이나 공무원, 군인들, 전투복 그런 의상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평소에 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인데 좀 실수를 했구나, 이런 인상이 좀 잡힐 수가 있어요. 옆에 변호사가 있다면 이거 코치를 다 해줄 텐데, 법정 들어갈 때 인사 한번 꾸벅 하시는 거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피고인석으로 갈 때 인사 한번 꾸벅 해주면 좋고, 인정신문이라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일어나서 진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앉는 게 법정 예절이에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아직도 굉장히 올드하다고 할까, 클래식하다고 할까, 그런 권위랄까, 그런 게 아직까지 좀 많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경우에서는 진술할 때도 일어서서 답을 하고, 변호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앉아서 진술하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일어서서 답을 하신 다음에 앉고, 이런 게 기본적인 법정 예절입니다. 재판을 다 마치고 나갈 때도 뛰어서 나가시고 그러시면 안 되시고, 나가시기 전에 법정 단상을 향해서 한번 인사 꾸벅 하고 나가시는 게 기본적인 예절이에요. 판사한테 무슨 인사하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법적인 양심에 따라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해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제 재판
판결도 사법정에 맞는 그런 판결 좀 해주시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인사 꾸벅하는 거 좀 아끼지 마시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판사님도 바깥에서 뵙고 하는데 이렇게 견눈으로 다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꾸벅하고 나가는 거, 또 피고인들이 꾸벅하고 나가는 거 다 보인대요. 아니, 변호사들도 피고인들이 이제 구속될 수가 있으니까 바지가랑이 잡는 심정으로 인사 한 번 더 하고 가는 거죠. 법정에서 이렇게 읍소를 한번 하고 안 하고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해야죠. 세 번째는요, 뭐 제출할 거 있으면요, 법정 나가서 뭐 한마디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야 돼요. 민사소송이면은 뭐 소장에 대한 답변서 아니면 준비 서면 미리 제출을 해두셔야 되고요, 형사사건이면은 의견서, 변론 요지서 이런 형태로 서면으로 미리 제출해 놔야 됩니다. 판사님들 하루에 뭐 사건 몇십 개, 몇백 개 하거든요. 와서 뭐 진술을 오래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판사님들 그거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물론 그 심정은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서면으로 다 제출해 놓는 거고, 그 서면에 요지만 간추려서 얘기한 겁니다. 변호사들이 출석해 있는 그 사건에서는 시간을 오래 끌 게 거의 없어요. 뭐 1분, 30초 이 정도밖에 안 걸려요. 선수들이니까. 법정에 처음 가시는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진술로 말로 때우려고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판사님들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긴 억울해지시고 할 말은 못 해가지고 답답한데 판사님은 안 들어주려고 그러고 말 자꾸 끊고, 그러니까 사법하고 일반인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판사님이 내 말 끊어? 상대편 말만 들어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서면을 미리 안 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 말 있으면 서면으로 다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예하지 마세요. 예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면서 예예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판사님들도 사람인지라 변호사가 아니라 이제 일반인 분들이 오시면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능하면 좀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그러고 좋은 쪽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려고 그래요. 그렇구나 하면서 지나가면 되는 그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거는 그래도 오케이 하면 되는데, 좀 이상한데 이게 맞나 싶은 거는요, 일단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좀 다시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법률 상담을 좀 다시 받고 이거 정리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죄 짓는 거 아니니까 한번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 기회를 한번 잡고 다시 한번 얘기하셔도 돼요. 보통 한 10에 9 정도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그걸 정리해 주시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근데 어떤 입증 자료에 대한 해석이나 그런 되게 중요한 거를 물어보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의하지 마시고 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서 이거 좀 확인 좀 해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예의하다가 정말 중요한 쟁점을 그냥 놓쳐버리고 내가 원래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거 왜 그냥 넘어갔지? 생각해보다가 그때 예의한 게 이거였구나,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으면은 예의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판사님이 이렇게 힌트를 주는 때가 있어요. 꽤 많아요. 판사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니까 실체적인 진실, 실체적인 정의에 가깝게 판단을 하고 싶어 하세요. 본인들도 항소심 갈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내 판단이 맞길 원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런 거는 이런 주장으로 선회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이런 주장은 입증자료하고 해가지고 변호사하고 좀 상담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거 입증자료만 좀 정리해보면은 이게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지금 증거에는 안 맞고 이렇게 주장을 해보면은 좀 어떨까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 판사님들도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힌트를 놓치지 마세요. 판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보통 한 개를 주시거든요. 메모해 두신 거 가지고 다른 변호사분들한테 좀 상담 가셔가지고 판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어떤 의미냐, 법률 상담 받으세요, 이렇게 받으시는 게 패소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렇게 힌트를 주신 거는 기본적으로 판사님이 좋은 판사님이에요. 힌트를 줄 거면 직접적으로 주시지, 이렇게 애둘러서 주는 건 또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아니에요. 판사님도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원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겨야 되고, 자기가 주장할 거 자기가 주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판사님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는 재판의 트렌드상 재판장이 재판에 관여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성명 권한을 좀 넓게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애둘러서 얘기를 좀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힌트들 놓치지 말고 잘 챙기신 다음에 다음 기회까지 보완을 좀 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도 받아보시고 정리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재판에 가실 때 유용한 5가지 팁 한번 정리 좀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다가 유용하게 써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법률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는 실전 법률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